네,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17일 오전 9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나오는 굉장한 호재 기사들 때문에 굉장한 주가의 반등 구간을 기대를 하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3%가량의 갭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0.5%대의 상승으로 지금 장이 횡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면 왜 아직까지도 반등 구간이 잡히지 않는 건가 하는 주가에 대한 걱정과 지금 포지션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걱정과 고민, 기회로서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들 가져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사실상 어떠한 큰 호재보다도 인사청문회에 지금 나흘째 오늘 김정관 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죠. 검증이 들어갔다고요. 김정관 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명을 바꿔서 이번에 여야에 대한 검증이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 기업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관 산업장관이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두산 에너빌 등 이해충돌 주식을 처분을 다 완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따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없다. 거의 확정적으로 산업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해충돌 관계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이러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친화적인 정책 자체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아예 제외를 한 건 아니지만 친환경과 원전이 앞으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에서는, 원전 테마에서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제 시장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어제 기사들 가져왔습니다. 이 정부 국정과제 SMR 포함 대형 원전은 빠질 듯. 대형 원전은 아무래도 국정과제에서 빠질 수밖에 없지만 2030년까지 계속해서 상용화를 목표로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SMR 산업이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기씩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나요? SMR을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기술력을 입증을 받은 이 상태에서 SMR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서 당연히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에서 또한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뭐를 얘기했었나요? 미국에서 128조 원이 되는 AI 전력 액션 플랜을 오늘자로 공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에 힘을 입어서 SMR 사업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AI가 원전도 앞당긴다. 마이크로소프트 미 국립연구소에서 같이 원전 허가 요청서에 AI 활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뭐다? 이 앞으로의 원전 시장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라고요. 이러한 기사를 봤을 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면 이러한 판단으로서 주가의 반등관이 잡히겠구나, 원전 테마가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가를 보셨을 텐데, 3%의 갭상승까지 너무나도 좋았죠. 하지만 장이 시작되자마자 주가가 윗꼬리를 그리면서 눌리는 모습 보다 보니까, 아니 이러한 호재가 떠도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온다라는 건 정말로 이제는 기대감이 끝났나? 고점 구간인가? 라는 걱정이 드실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제가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지금 하락 지지선과 상승 저항선을 우리가 항상 그어 봤을 때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하게 삼각 수렴 차트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러한 삼각 수렴 차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이 안에서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상승 저항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만약에 상승 구간이 잡힌다면, 세력들이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바로 매수 타점을 잡을 거다. 하지만 저항선을 터치하고서 나오는 이러한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어제의 하락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 지지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호재 속에서 주가를 일부러 누르면서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락 지지선을 터치한 후에 반등 구간이 나와서 저항선을 뚫는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주가의 2차 본상승 구간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 지금 이러한 호재 속에서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속에서 억지로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였나요? 일별 프로그램 매도량을 봤을 때, 매매량을 봤을 때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강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세력들은 주가를 누르고 있다. 우리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14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졌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지금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관도 다시 한 번 더 양전이 나오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제만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됐다? 개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들어가면서 매수를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가의 반등 구간이 아래 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세력들은 그거에 판단하에 장초반에는 분명히 양전이 나왔던 그러한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진행하면서 음전으로의 전환이 나와서 주가를 강하게 하방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휘둘림에,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의 휘둘림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을 던져주면서 매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었나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왜냐? 우리는 객관적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주가의 반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삼각수렴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정확하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세력들은 어디까지 하방 압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33일선 부분까지 줄 수 있다. 왜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명히 신용잔고로서 두산에너빌리티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용잔고를 끼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구간에서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간의 매물대에 대한 손절 라인이 어디다? 33일선으로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만약에 주가에 하방 압력을 넣을 경우에 만약에 지지선 아래로 뚫고 내려서 33일선 부분까지 터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33일선 부분을 터치해서 나오는 이런 강한 하방 압력에는 우리가 패닉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속지 말고 지금 삼각수렴 차트를 그리면서 2차 본상승 구간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지금 만약에 포지션을 고민하시고 지금 이러한 하방 압력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가보자고요. 010-9014-8706 저랑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자방 들어오시라고요.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5초만 투자하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두산 두 글자 010-9014-8706 위에 띄워놓은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 눌러주시면 제가 곧바로 오늘 장에서 수락 받아드릴게요. 제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수락 받아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에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넣었을 때, 만약에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는 하방 압력이 나왔을 때 33일선을 터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개인들의 신용잔고에 대한 손절 라인을 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패닉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 개인 주주분들이라면 여기서 패닉세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당황하셔서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도와주는 손해를 보지 마시고 우리 같이 대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자고요. 구독자방 들어오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린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본질선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나왔고, 조정관이 끝나면서 2차 본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추세전환 구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땡땡땡은 매수 타점 무조건 잡아드릴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건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주가의 조정 구간이 얼마나 길게 나올 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왜냐?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SMR이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배치된 부분 있나요? 대형 원전들 계속해서 폭발적인 수주가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기업 분석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PER 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만 보더라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재무제표 한번 봐볼까요? 기업 분석을 봤을 때 PER 지수가 무려 몇이다? 365다. 엔비디아가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PER 지수가 400이에요. 인접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꺼내면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까지 다가온 이러한 시점에 그러한 내용들을 꺼내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기사들을 띄우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방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지 않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다면, 또 한 번의 세력들의 의도의 주가의 하방 압력에 당해서 또 한 번의 손절매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타점을 잡는 것보다 매도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땡땡땡원 매도 타점 무조건 잡아 드릴 거예요. 저는 분명히 74,100원 고점을 찍었을 이 시기에 73,500원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던 그러한 움직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 과거 영상 보고 오시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 반감을 계실 분들 가신 거 알아요. 왜냐? 매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의 수익률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의 첫 단추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로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시 드려보면, 제가 항상 구독자방에 그어놓는 본질선 있죠. 본질선 제발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이
본질선을 확인하고 말고가 우리의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주가가 고점 구간이 잡혔을 때 왜 잡혔나요? 개인들의 압도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기대감 때문에 잡혔잖아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제가 노리라고 얘기했었나요? 아니죠. 이때는 우리는 무슨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 구간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포인트다. 왜냐? 주가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세력들의 의도적인 하방 압력과 공매도 물량과 풋옵션 가격 때문에 기대감이 빠지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합쳐지면서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온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뭐를 한다? 매수 타점과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릴 거라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매도를 진행한 행위 자체는 뭐다?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만드는 행위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매도를 진행하라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을 끄라고 얘기한 것 같나요? 아니죠.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만드는 거고 주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건데 너가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금성 자산들 억지로 리스크가 높은 시점에 넣게 되면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고점 대비 지금 저점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2%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구간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운용을 잡아드린다고요. 단순하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운용을 잡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에도 7에서 10%의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자산을 쌓을 수 있게끔 제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모르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안전자산 하면 뭐가 있나요? 금과 달러와 채권이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 꼭 알고 가셔야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채권 같은 경우엔 두 가지가 있죠.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다. 단기 채권은 40% 이상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왜냐? 4에서 5%대의 고금리를 챙겨줌에도 우리가 바로 현금성 자산으로도 처분이 가능한 매수 타점으로서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본이기 때문에 40% 이상 가져갈 거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10% 이하로 가져갈게요. 왜냐? 지금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폭증시키는 요인이 나온다면 우린 장기 채권 무조건 더 많이 가져갈 겁니다. 달러와 엔화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퍼센트 이상 가져갈 건지 이러한 지금 시장을 분석을 해서 제가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까지 잡아드린다고요. 언제? 매도를 하는 그 시점에. 현금성 자산들 은행에서 놀리지 말고 제가 잡아드리는 안전자산으로서 안정적으로 7에서 10%의 수익률 올라가면서 우리 자본 쌓아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 주주분들 중에서도 물론 큰 목돈을 가지고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이유부터가 다시 한 번 더 자본이 생겼을 때마다 추가 여력이 생겼을 때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드는 적금형 투자를 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이라는 거 저 알고 있다고요. 이런 적금형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에서 3% 소폭의 수익이더라도 계속해서 플러스를 내서 복리의 마법을 부려서 자산을 쌓아야지 우리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고점 대비 저점 몇 프로라고요? 마이너스 22%의 손해. 감정적 투자, 심리적 투자 우리 손 놓고 있으면 볼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라고요.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복리를 쌓을 수가 있다? 어렵다고요. 자산을 쌓을 수가 있다?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자산을 쌓기가 어려웠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안정적인 투자 지금 이 영상을 본 걸 기회로서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어떻게? 구독자 방에서 010-9014-8706 딱 5초만 투자하시면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산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그 링크 사고 들어오셔서 신청 넣어주면 수락 받아드린다고요. 제가 구독자 방에서 뭐 드린다 그랬나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마지막 매수 타점에 대한 기회 잡을 거고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었죠. 마이너스 22%의 손해 감정적 심리 투자로 손 놓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는 손해보지 말자고요. 왜냐? 제가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한 현금성 자산들 놀리게끔 내버려 둔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 수가 없다.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까지 잡아드린다고요. 이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들 제가 구독자 방에서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시청해서 도움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수락 받아드리고 있다고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안 받아가실 이유가 있나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받아가셔야 손해인가요? 안 받아가셔야 손해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과 안전자산만 받고 나가셔도
되니까 제발 대응하시라고요. 지금 너무나도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 제가 차트로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삼각수렴 차트가 지금 거의 다 나온 이 시점에서 세력들이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왜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세력들만 배를 불려주는 꼴을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왜냐?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 73,500원 매도 타점 잡아드렸었고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재료들 다 설명드렸었죠. 이 원전 시장 훨씬 더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 2030년이라고 보고 있던 그러한 원전 시장이 이러한 AI 산업과 묶이면서 훨씬 더 빠르게 당겨질 수 있고 지금 이 정부 또한 국정과제 SMR을 포함하면서 원전 테마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친환경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원전에서도 지금 우리가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SMR 시장을 밀어주고 있다. 게다가 지금 무슨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냐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정부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밀고 있었고 지금 결국에 뭐다? 지금 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장관이 산업부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훨씬 더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들이 쌓이고 있는 이 와중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심리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세력들을 배불려주는 손해를 보지 말자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이 마지막 기회에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독자 방에서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시점에서 1000% 2000%의 수익률 극대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죠.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복등 구간이 2차 본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와 구간이 수렴 차트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그런 매도 타점으로 해서 나온 현금성 자산을 안전자산으로의 운용까지 분명 잘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자산을 쌓아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명백하고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200%의 수익률은 멀지 않은 그러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앞으로 SMR의 상용화와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미국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호재를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자산 쌓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한 노력과 이러한 이해 능력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안목 절대 손해받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시고 보상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수익률로서 보상을 못 받아가셨잖아요.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가시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운용과 매도 타점을 잡는 부분 분명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본 걸 기회로서 구독자 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률로서 앞으로의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가시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10-9014-8706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두산 딱 두 글자 보내셔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다 같이 한번 수익률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더 이상 세력들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대응하면서 앞으로의 수익률의 극대화로서 자산 쌓아보자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2-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봉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3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3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3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3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